네, 배준영 간사께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배준영 간사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이 다수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통령 제2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동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제한하는 제정법입니다.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 보고서의 관계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원회가 아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제정안의 국회에서 제2요구 제안 의견서를 송부해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국회 사무처 소관이라고 생각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면은 제정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100번 양보해 운영위에 배정하였다면 응당 주무부처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검토 보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대통령실의 의견은 그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제2요구 사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 분리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 시 소추 대상자의 사직 해임을 제한하는 국회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탄핵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반년 이상 소요되는 심리 기간 동안의 업무 공백 장기화로 국정운영과 행정부의 공백 및 난맥상 발생과 더불어 법안 심의, 예결산 심의 등 입법부의 국회의 업무 진행에 있어서도 심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제출된 법안들은 발의 정족수 설정 효력의 발생 시점 등에 대해서 명확히 검토되지 못한 채로 제출되어 그 실효성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허위 진술에 대한 경고, 징계 요구와 임명권자에 대한 해임 건의를 규정한 국회법, 국회 증언감조법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동법에 따른 죄의 형태를 불출석, 국회 모욕, 위증 등 3개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위증만 취사 선택하여 고발 없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편파적입니다. 또한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는 헌법 규정으로 현행 국회법에도 해임 건의안에 대한 절차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진술 여부 및 경중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면 다수당이 원하는 사람을 골라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되어 정쟁 요소로 활용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이처럼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이고 편파적인 요소가 가득한 제정안과 개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상정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재정법의 소관 상임위 배정부터 여야 간의 재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에 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상정은 했고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면 일방적으로 나가면 어떡합니까? 앞뒤가 같아야죠. 간단해. 예. 우리 국힘당의 배준영 수석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국회 이제 운영위가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관례들이 있습니다. 그 관례를 따랐고요. 또 하나는 그 관례의 협의를 통해서 배준영 수석과 국회 운영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고려해서 일괄 상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오랫동안 전통 관례상 숙려 기간이 지나면 법안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것을 준해서 저희가 이제 국회 운영위가 구성됐을 때 여당인 배준영 수석과 함께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 그 관례대로 따르자 해서 법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일괄 상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국회 운영위가 열렸을 때 여당 간사가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좀 상정을 해주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수용해줬고 다음번에는 상정합시다 이렇게 또 합의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운영위가 열려서 자연스럽게 나머지 법안 지난번에 올리지 못했던 법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는 것이 국회 관례고 또 배준영 수석과 저희가 여야 간의 충분한 수기와 합의를 통해서 이뤘다. 그런데 이제 일방적으로 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이 상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뭐 여러 가지 법안을 얘기하는데 보통 일괄 상정된 법안은 그 소위로 넘어갑니다. 운영 개선 소위에서 저뿐만 아니라 그 여당인 배준영 수석 또 여당의 의원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 법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 개선 소위에서 일괄 상정한 법안들을 논의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그 법안과 관련된 장황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의 제2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법률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대통령과 관련된 제2요구권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견지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은 것이죠.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규칙 법률을 좀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법률이 올라왔다는 말씀드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과 관련된 법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많은 증인들이 오는데 이 위증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불출석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 규칙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올라온 건데 이것을 상정하고 일괄 상정하고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 법안 상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의 국회 운영위원회의 관례상도 맞지 않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여당 간사와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왔다는 점을 저희가 강조드리는 건데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하고 듣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귀와 입을 닫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를 닫겠다는 태도에 있어서는 저는 여당의 책임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했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국회 운영의 위원회의 관례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